자, 어찌됐든 만약에 판단을 했어요. 아, 법인으로 넘기는 게 박세무사가 책임진다고 하니. 책임 뭘 책임져?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법인 활용도 이렇게 해서 좀 찍고 뭐 대주주의 과세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도 좋은데 부동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요. 없어서 그렇지 뭐.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땅, 뭐 네. 주택, 건물, 상가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하는데 가장 또 그 부동산 중에서도 부러운 게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 아, 그렇죠. 월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월세가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이유를 봤더니 몫이 좋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뭐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런 것들이 좀 특화돼서 잘 되고 네. 그런 단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혜택들을 보고 계신데 오늘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네.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상가와 관련된 특히 임대 수입이 높은 경우에 법인으로 이전 어떻게 할까? 예,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개념을 조금 혼용해서 잡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데 뭐 늘 그렇지만 상가 투자를 법인으로 했을 때 늘은 아니지만 장점이 있다면 몇 가지를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세금이죠. 세금. 상가에 목 좋은 데 갖고 있어요. 임대료가 잘 나와요. 이분 이걸 샀잖아요. 그럼 살 때 돈이 있었으니까 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래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예요. 그럼 이분이 근로자면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 나온다고 봐요. 1년에 1억 2천. 근로소득 1억. 세금은 합산. 그럼 1,000만 원씩 1억 2천 받아도 많이 내시는 분은 한 5천은 세금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건보료도 덤으로 그쵸.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짓을 왜 해야 되냐. 이거고. 당연히 이게 높아지면 건강보험도 또 돈백 이상 낼 수 있어요. 뭐 1, 200 내는 거 쉽거든요. 건강보험도 올라가면. 그럼 이제 건강보험. 그기고 그 쌓이는 게 다 내 거야. 난 짊어지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라 그러면 또 세금이 50%. 50%.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부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자녀에 대한 승계까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네. 법인 전환, 지금이라도 법인 전환 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자 어찌됐든 만약에 판단을 했어요. 아 법인으로 넘기는 게 박세무사가 책임진다고 하니 책임 뭘 책임져. 한다고 하니 한번 옮겨보자. 자 네.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죠. 대표적으로 본인들도 이제 공부들을 해오시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약간씩 오해가 좀 있어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네. 뭐 어떤 형태로 옮기는 게 좋으냐는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양도로 취득한다 그러면 개인이 법인에 파는 거니까 양도세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도가 아니고 증여를 준다. 참고로 법인도 증여가 가능하다. 개인만 증여가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증여를 하면 증여세라는 문제가 따라 붙는데 이 세금들이 과연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내가 한 15년, 20년 전에 상가를 샀는데 그때도 물론 큰 돈이었지만 지금 넘기려고 보니 양도로 하려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 현물 출자라면 된대더라. 하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신다. 이게 이제 현물 출자한다는 건 2월 과세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양도세를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겠다. 팔 때. 근데 이제 그거는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물 출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거를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이 나예요. 물론 주식으로 승계를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것과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승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장기간 소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현물 출자. 단지 내 소득을 소득세 내는 걸 법인세로 바꾸는 이 행위에 있어서 양도세는 나중에 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게 현물 출자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한테 지분을 좀 주고 싶고 하는데 현물 출자 방법 말고 다른 게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법인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유의사항이 있다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격이에요. 어쨌든 파는 나와 가족법인과 관계는 특수관계. 그렇죠.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뭐 기준시가로 하겠다?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책정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는 한 5억 정도 되는 상가신데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 원씩 임대 수입을 받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기준 시가가 5억이니까 5억 정도의 양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자녀의 그 가족법인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쉽지 않다. 안 되죠. 이게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억 1억에 월 1,000. 월세가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11억짜리예요. 그죠, 환상가라는 네, 거죠. 환상가라는 게. 이건 11억 가치가 최소로 잡혀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시가라면 당연히 문제가 100% 발생하고요. 이건 이제 다른 형태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들 상담하시고 하다 보면 이게 그 물어봤더니 환상가가 이거라서 이 가격 이하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제목처럼 목 좋은 상가에 임대료 많이 나온 분들이 이걸 고민해요. 근데 이제 가족법인으로 할 때는 환상가보다 우선해서 쓸 수 있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박세무사가 조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건들 보면 환상가도 물론 감안은 하겠지만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또 법인이 갖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활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가처럼 뭐 11억이 아닌 그 이하의 가격에서도 이전이 가능하고 그만큼 또 세이빙이 되는 거니까 오늘 좀 상담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방법은 그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그 임대 물건이 이게 매매가는 요 정도인데 환산하니까 이 정도야. 이런 분들이 이제 솔루션이신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뭐 기준시가와 환상가와 그 다음에 뭐 시세와 이런 것들의 차이는 갭이 존재하는데 과연 어느 걸 하는 게 합리적이고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 질문인데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네. 있고 또 법인으로 넘기는지 개인 간에 뭐 양도로 가는지 이거에 따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별로 좀 보셔야 된다 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절세 전략으로 일부분씩 활용을 하는데 법인으로도 증여가 돼요? 라는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를. 그러면은 법인세가 2억까지는 10%, 2억 이상은 20%잖아요. 오 싸다. 그럼 증여세에 비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한다 앞서서처럼 그러면은 20% 자꾸 2억 뭐 많긴 하지만 2억 정도 세금 내고 자녀 법인에다 다 넣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 구성이라든가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매칭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법인의 증여는 법인세를 기본으로 하되 잘못된 증여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그 주주의 개인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세금만 폭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오늘 뭐 현물 출자, 양도, 증여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서 일부를 혼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방법, 그 다음에 본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뭐 상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넘기려고 하는 부동산이 토지다 혹은 농지다 라고 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법인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절세 전략을 짜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오늘은 이제 따로 안 쓰고 저희가 한 문장으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좋은 상가 법인으로 이전을 고민한다면 방법이 있다.